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좀 하겠습니다. 고선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계명전 이름은 고승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해서 고선입니다.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를 이렇게 아시게 되면 많이 이렇게 생각했던 고선이란 사람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태극사랑 합창단 할 때 이제 저를 보러 왔다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했던 어떤 이러이러한 굉장히 이렇게 백마탄 기사 같은 이런 사람인 줄 알고 노래하는 것도 목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나이도 많고 또 그렇게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 같지도 않고 이렇게 돼서 이제 실망해서 이제 돌아가 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이제 뒤통수가 따갑게 듣기도 했고요. 좀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좀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백마탄 기사가 아니라서 참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저보고 직업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엉뚱하게 그분들 생각에는 엉뚱한 거죠. 저는 재판하는 게 직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럼 판사님이세요? 그러거든요. 판사 아닙니다. 그럼 변호사, 검사님이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법무사입니까? 법무사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내 재판을 하는 게 내 직업이라 이겁니다. 어떻게 자기 재판을 변호사가 해주는 거지? 어떻게 자기가 하는 게 자기 직업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일단 제가 해결해야 될 그 재판 액수가 일단 적은 액수도 아니고, 적은 액수가 아닌데 재판이 걸려있다 그러면 그런 상태인 사람이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잘못된 거죠. 다른 일에서 돈 얼마 번다고 그 잃어버린 돈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저는 그래서 지금은 제 직업이 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죠. 두 번째는 그 변호사한테 맡길 일을 왜 본인이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친구들 중에 변호사들도 꽤 있고, 그래서 제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죠. 그런데 왜 직접 하느냐? 변호사라는 게요, 워낙 자기네들도 사무실을 유지해야 되고, 자기가 수임한 일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럼 아무리 친구라 그래도 저 사람은 돈 한 푼 안 받고 도와주는 거고 이쪽은 돈을 받고 수임한 거라 그러면 저부터도 친구보다도 내가 돈 받은 일을 일단 시간을 먼저 할애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돈 받은 사람에 대한 상도의죠. 상도이고 이쪽은 친구라는 우정이고, 물론 이제 우정도 고귀한 거지만, 그건 자기가, 돈 많은 변호사라서 더 이상 내가 이제 수임을 안 한다. 이런 입장이면은 친구 일을 아주 맡아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도 쫓기고 있고,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친구들한테 부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름만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왜냐면 변호사가 없이 소송을 하게 되면 좀 얕보이잖아요, 상대방한테.
얕보일까봐 이렇게 변호사 수임을 이렇게 가라로 하고 내가 다 소송을 다 하고 변호사는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에도요, 변호사란 직업 자체가 자기 이름이 일단 들어가면 최소한 그 준비 서면을 자기가 읽어야 됩니다. 일단 읽지도 않고 네가 내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변호사로서 최후의 어떠한 그 양심이죠. 자기가 내 이름을 빌려줬는데 준비 서면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네가 써서 내라는 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읽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탁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오히려 더 걸붙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내가 물어봐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는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걸 네가 감수해달라 이런 거는 좀 요즘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뭐 후배 법조인들한테 이제 트레이닝을 뭐 오지게 좀 받아가지고, 처음엔 저도 이제 제가 뭐 잘 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교만한 이야기를 좀 했더니 막 꾸지람을 엄청 후배들이 하는데, 예? 이따우로 쓴 게 무슨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발끈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가만히 듣고 보니 그 사람 말이 맞아요. 내가 잘못 쓴 거예요. 내가 너무 장황하고 중언부언하고 그렇게 쓰면 판사들이 신경질 나죠. 그래서 판사들이 변호사를 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내용을 썼는지 뭐 이해가 안 가게 써놓고 재판해달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판사들이 이제 일반인들에게 변호사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뭐 이제 제 일을 제 스스로 이제 변호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물어요. 아니 뭐 재판할 게 뭐 그렇게 많습니까? 한 번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판이란 개념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한 번 하면 끝나는 거, 변호사한테 의뢰하면 끝나는 거, 그리고 재판은 억울한 거, 뭐 이기기 되게 힘든 거, 또 이겨도 돈도 못 받고 별 볼 일 없는 거, 이렇게 아주 패배적인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소송 비용만 엄청 나와서 변호사만 돈 벌게 해주는 일, 이렇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그 일이 맞아요. 어떤 분을 제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8천만 원을 승소했답니다. 근데 변호사 비용이 뭐 1,700만 원인가 이렇게 나갔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8천만 원 받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 1,700만 원 나가면 이거 이기면 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10년 송사에 집안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를 알면 사람들이 많이 놀라게 될 텐데요. 뭐 한참 몇 년 전 이야기였어요. 그때 그 어떤 그 지방법원에다가 제가 이제 그 채권 출심 제1로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서류를 써서 내잖아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나한테 그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법무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제출하신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서식부터 해가지고 내용 자체가 법조인이 쓴 거래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전 법무사는 아니고 제 소송, 제 재판 제가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 이제 그 후배 법조인들한테 막 자랑 삼아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법원 직원이 나보고 내가 쓴 거 읽더니 법무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이야, 내가. 이러면서 이제 막 뻐기고 그랬었는데,
몇 해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뭐 그만큼 제가 법을 잘 안다는 게 아니고 서당계 3년에 이제 풍어를 읊는 그런 서당계 단계로 올라갔는데요. 그래도 이제 모르는 건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저는 어디까지나 법에 대해서 조금 뭐 책이나 뭐 떠들어 본 상태고, 서당계 수준이고요. 어려운 거는 물어봐야 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재재판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일단은 변호사 비용 없이 재판을 하게 되니까 많은 재판을 제가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게 하고, 이런 얘기를 또 하니까 어떤 그 법원 직원이 좀 많이 이렇게 무시하면서, 그래서 우리 혼자 하셔서 그렇게 뭐 재판을 이겨봤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재판 여러 번 이겨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십니까? 하면서 그때 가서 인정을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재판을 걸어서 이겼다는 거는 그건 인정이 되죠. 재판을 걸어서 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통 재판 걸어서 잘 못 이겨요. 왜냐하면은 판사가 읽어봤을 때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럼 판사는 요즘 재판이 많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소액 사건 같은 거는 막 1년 넘어가는 건 다반수죠. 합의부 재판이나 가야 이제 빨리빨리 되는데, 단독 사건의 경우도 이제 조금 빠르지만, 그렇게 판사들이 경무에 시달리고, 이 판사하는 친구들 보면요, 토요일 날 밤 10시까지 읽어요. 그 법원에 가서 그 사건 기록. 그렇게 판사들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도 없으니까 토요일 날 밤 10시까지 이제 그 재판 사건 기록 갖고 가서 읽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주일날 교회 가고. 뭐 이게 판사들 생활입니다. 그래서 야, 너희는 언제 노냐 이렇게 물어보면 놀 시간이 없대요. 그거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판사예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중원부원 써놓으면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재판에. 지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써야 되는데, 변호사를 쓰는 것도요, 아주 고액의 사건이면 변호사들이 전념합니다. 근데 무슨 1억이다, 2억이다, 뭐 이런 재판 해가지고는 변호사들이 그 변호사 비용을 얼마 받겠습니까? 1억 재판 해주고 1,00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그 8천만 원 재판했는데 변호사 비용 1,700만 원 냈다는 사람은 그건 좀 너무 많이 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도 바빠요. 수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건을. 그러니까는 자기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 많은 시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의뢰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 적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해서 소장하고 준비 서면을 써주는 거예요. 변호사로서는 그렇게밖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일을 했다가는 자기 망해요. 뭐 돈도 안 되는 사건 가지고선 토요일날 밤 10시까지 그 준비 서면 써봐요. 그 변호사가 당장 법률사무소에서 쫓겨나죠. 그런 식으로 일하면. 그러니까 수입료가 높은 거, 돈 되는 것만 열심히 하고, 무슨 소액 사건 이런 거는 그냥, 대충이라면 좀 합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제가 이제 재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상대방은 이제 변호사를 썼죠. 나는 제가 직접 하고. 그런 관계로 이번에 그 상대방 변호사가 저한테 걸려들었습니다. 예. 내가 아주 말로 홈런을 쳤죠. 상대방은 무심코 쓴 거예요, 무심코. 무심코 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파고 들어가는 그 포인트를 그 바쁜 변호사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대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두고
재판을 쭉쭉 해 나가는 입장이니까, 아, 이거 걸려들었구나. 그러한 포인트까지 상대방이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상대방 변호사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그건 상대방이 변호사가 준비서면으로 쓴 내용이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이라는 거하고 이 통념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가능한 그래서 보통 사람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떠한 그 사회적인 통념, 상식으로 판단하죠. 재판? 아, 억울한 거. 이겨도 별 볼 일 없는 거. 변호사 돈만 벌게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패배적인 생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통념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재판하는 게 직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오랜 시간을 송사를 이제, 악의적인 상대방에 대해서 그 돈을 이제, 뺏어내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게 뺏어내는 그 길을 이제 아주 남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런 거 변호사들한테 의뢰했을 때, 소가가 뭐 몇십억 이상 되는 큰 소송일 때나 변호사들이 그거를 생각할 수 있고 그거에 며칠 동안 생각해서 어떠한 그 방법론을 찾아내는 것이지, 그 10억 밑으로의 어떤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보통 정도의 주의력을 가지고 보통 하는, 그래서 이번에 상대방 변호사가 나한테 걸려든 거잖아요. 무심코 한 그 이야기.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세상에는 통념이 물론 중요하지만 통념과 통념 사이에 그 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거기에는 비상한 노력과 또 비상한 어떤 통찰력, 이런 게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법무적인 일은 법적인 어떠한 백그라운드도 좀 있어야 돼요. 정주영 씨가 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그분이 젊었을 때 변호사 공부를 했었대요. 잠깐 한 몇 달 변호사 공부를 하다가 이제 때려쳤는데, 그분이 회고록에서 말씀하신 게, 그때 한 몇 달 공부했던 그 내용이 자기 일생을 두고 일생 내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얘기했는데, 가다고 중지하면 간 것만큼 유익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주영 씨가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다고 중지하면 간 것만큼 유익하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과거에 변호사 공부를 하다가 붙지 못하고 이제 인생을 낭비한 그런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배웠던, 내가 공부했던 그 지식이 이런 또 절치절명의 순간에 나를 구원하는 이런 또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외로워지는 거예요. 고독해지는 거니까, 다른 사람과의 어떤 공동 이렇게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재판 억울한 거, 지는 거, 이겨도 못 찾는 거. 뭐 사람들은 아는 건 그래요. 그 재판 이기면 뭐해? 상대방 다 감춰놓고 안주면 못 받는 거. 그 상대방이 정말로 돈이 없을 때는 못 받습니다. 근데 돈은 있는데 안 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길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꼭꼭 싸매고 뭐 감춰놔도 그 빛이 흘러나오고 아무리 뭘 싸매놔도 그 냄새가 흘러나오거든요. 또 시간을 두고 머리를 써가면서 그 엄청난 추격자가 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 생활에 그 한 일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이제 또 얼마 전에 제가 부른 가요도 좀 올려드렸고, 또 뭐 오페라 아리아 부르는 것도 좀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를 굉장히 이렇게 추앙하는 사람이 하루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그걸 책을 읽다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그러면서 왜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재다능하고 소양이 풍부하고 이런 사람을 르네상스형 인간이라고 하죠. 르네상스에서 르네상스 인간임을 추구했던 게 뭐냐 하면은 다재다능한 다방면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림도 잘 그려, 과학도 그 당시에 옛날에 무슨 그런 비행기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힘도 아주 셌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나도 힘이 많이 세,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 사람한테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러한 그 예술적인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하면 또 한참 이야기 하겠지만, 어쨌든 이번 7월 4일에 미국 문화원 앞에서 2시죠. 7월 4일 2시에 미국을 위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저도 가서 이제 특송을 부르기로 했으니까, 미국 국가를 부르기로 했으니까, 요즘 또 제가 너무 바빠서 그 연습을 많이 못했네요. 참 괴롭네요. 그러니까 이 성악하는 것도 좀만 준비하고 하면 참 굉장한 이런 연주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형, 르네상스형 인간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게 제 직업이 되다 보니까, 또 재판도 보통 재판이 아니고, 이건 참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그 실마리를 깨고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내는 이러한 역할까지 하다 보니까, 참 예술적인 이러한 시간적인 노력도 못하고 그냥 좀 엉성하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건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재판을 하는 게 이제 현재로선 직업인데, 이제 이 직업을 이제 끝나게 되면 아마 놀랄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사라지든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